네, 안녕하세요. 도마리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HLB에 관련된 임상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고요.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주식에 관련된 주가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HLB라는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HLB라는 업체 한때 우리 경구용 위암 치료제로서 표적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리보세라젝이라는 약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신약이었는데요. 임상 3상 이미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종료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신약이었고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상 3상 하는 도중에 임상 통계적인 유의성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실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바닥에서 10배나 아주 단기간에 10배나 올라가면서 시장에 화두됐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임상 3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위암 3에 대해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임상하는 도중에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암이 걸려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존 기간입니다.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는 약을 투여하면서부터 병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 즉 암 종양 크기가 따르면 그게 커지지 않은 시점, 요게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 생존 기간 부분에서 이 가짜 약을 쓴 그룹이 있겠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짜 약을 주게 되는데 이 가짜 약을 쓴 그룹에서 생존 기간 연장에 대한 통계적인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임상 실패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엄청 크게 달려들면서 주가가 60% 7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 발표를 하는데 얘기가 완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는 현저하게 개선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경쟁약이라고 할 수 있는 론서프가 2개월, 옵디보가 1.6개월로 나오는데 이 HLB가 2.83개월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임상 성공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엄청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향후에 FDA로부터 이제 또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해서 미팅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10배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10배가 올라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매도 청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 부분도 상당 부분 주가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은 글쎄요, 이거를 성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후에 또 다른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신라젠이라는 사태가 있습니다. 신라젠. 엄청난 사태를 몰고 왔던 신라젠 사태도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팩사백이라는, 신라젠은 팩사백이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로 암을 치료한다. 면역 세포 치료제를 이끌어 왔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팩사백이라는 업체가 말기 간암 환자 치료라는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팩사백이 바로 그런 신약인데요. 이 팩사백 같은 경우는 이제 말기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팩사백과 그리고 넥사바라는 이거를 병용 투여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넥사바만 단독 투여를 하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면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무용성 평가죠. 그러니까 무용성 평가는 사업성으로 이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지는 그런 이제 중요한 평가가 되겠는데, 요거를 하는 이제 도중에 무용성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임상하지 마라. FDA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라는 그런 엄청난 악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6만원, 7만원 하던 주가가 7천원까지 떨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발생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좀 커요.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3상을 중단하게 된 상태를 보게 되면 임상을 이제 참여를 하겠죠. 임상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35%가 다른 약을 추가로 투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구제요법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제요법. 구제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용 약물로 1차 치료 반응이 없었을 때 다른 약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다른 약을 처방해 주는 거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약을 투여를 받았는데 당장 뭔가 변화가 없으니 나 이 약 싫어, 다른 약 바꿔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약으로 좀 치료해달라. 근데 이거를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젠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통계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임상 중단이라는 그런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2천억에 가까운 이제 현금성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채가 상당히 있죠. 전환사채를 또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용자금이 한 800억 정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 이거 향후 다시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과연 신라젠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 자금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신라젠에는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라젠에서 HLB처럼 그런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신라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다른 약으로서 뭐 신장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임상을 좀 성공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큰 상승을 좀 누리긴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사건, 또 임상 실패했던 기업이 또 헬릭스 스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젠시스라는 이 신약을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적용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유전자 전달체로서 신약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기술력이 뛰어나게 받아들여져서 FDA가 먼저 임상 데이터를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신약이었고요. 그때 세계에서 25개의 임상 기관이 참여를 했고 4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위약. 자, 위약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진짜 약과 가짜 약, 즉 가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약을 투여해야 할 환자 중에서 36명, 무려 38명에서 엔젠시스 성분이 감찰됐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약인데,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는데 이게 섞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엔젠시스를 복용해야 할 환자 중에서 32명이 또 여기 미검출이 된 거거든요. 이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했던 무려 477명이 참여했던 이 임상 3상 1A상에서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상이 실패를 했다,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헬릭스 스미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소송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누군가가 이거를 뭐 섞은 거냐, 뭐 방해를 했겠느냐, 뭐 이런 또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임상 3상 1B상에서는 유효성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상 3-1상에서 참여한 25개 병원 중에서 체계적 프로토콜을 잘 따라온 12개의 병원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1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약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단백질 발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8개월이 지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생약으로서 분명히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내년에 150명에서 200명 대상으로서 임상 3상 2개, 3개 정도를 더 진행할 걸로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경에 임상 3상 결과를 좀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약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약 허가를 받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DA로부터 역시 미팅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주는데요.
그렇다면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더라.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공매도의 쇼커버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HLB라는 종목을 임상 실패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곳이고요. 정말 판단이 중요한 시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자, 주식 투자의 마법공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낸 책인데요. 여러분들 요 부분들은 정말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우리 적정가 평가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우리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자주 볼 수 없는 저만의 정말 최저점 매수한 방법,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을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정말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TV 한동훈 대표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으로서 힘드셨던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